여러분, 주말에 뭐 했냐고 영어로 물어봤을 때 가족 모임이 있었어, 친구 모임이 있었어 이런 거를 영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이때 I had a family meeting, I had a friend meeting 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살짝 어색하게 들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또 가족 모임, 친구 모임을 영어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족 모임에 대해서 영어로 쭉 문장 만들어 볼 건데 제가 먼저 말해 볼게요.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가족 모임을 했어요. 이때 a family meeting 이런 표현 쓰지 않고 원어민들은 보통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따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 모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해볼 건데 가족이 다 함께 점심을 만들었죠. 저희 엄마가 음식을 준비하셨고 오빠와 저에게 생선을 굽게 했어요. 아빠는 김치찌개를 끓이셨죠. 점심을 먹으면서 서로의 근황을 따라잡았어요. 보통 모임을 하면 서로의 근황을 따라잡는 그런 대화를 하잖아요. 이런 것까지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주말을 보내다이기 때문에 뭐 How did you spend? 이런 게 혹시 떠오르나요? 원어민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을 하는데요. 당신의 주말이 어땠냐?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냐? 라는 뜻의 how로 시작하는 거는 맞고 그리고 주말이 지난 다음에 주말 어땠어?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how was? 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당신의 주말이란 뜻으로 how was your weekend?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여기 보내다 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굳이 동사를 살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명사 당신의 주말 이걸 강조해서 How was your weekend?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you were 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지난 주말이 어땠냐 라고 하면서 How was last weekend?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바로 전 주말이란 뜻으로 바로 전 this past weekend 이런 표현도 있어요. This 이 past 이제 지나간 바로 그 전에 있었던 weekend 주말이에요. 그래서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last weekend? How was this past weekend? 이런 표현이 가능하고요. 우리 이 문장 여기 이제 나와 있는 your weekend로 두 번 같이 말해 볼게요. How was your weekend? 한 번 더. How was your weekend? 그 다음 저는 가족 모임을 했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때 가족 모임 하면은 family meeting 이게 떠오르죠. 그래서 I had a family meeting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격식적이고 진지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만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해결해야 할 어떤 가족의 어떤 아주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해결해야 할 사건이 있어서 모임을 가졌다. 이럴 때는 a family meeting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주말에 가족이랑 모여서 이렇게 뭐 음식 만들고 뭐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었어요. 이런 말을 할 때는 다른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I had a family get together. 여러분 이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get together 이거는 모임이란 뜻이에요. get 이게 어떤 사건이 생기는 건데 together 함께 모이는 사건이 생겼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의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get은 동사지만 get together 이 중간에 이렇게 하이픈을 넣어서 모임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family get together 이라고 하면 가족 모임 그냥 이렇게 주말에 가볍게 만났다라고 할 때 get together 이란 표현을 쓰고 약간 다른 표현도 알려드리면 a family gathering 이런 표현도 있어요. gathering 이것도 모임이란 뜻인데 이거는 좀 친척까지 다 모이는 어떤 큰 행사 같은 느낌이에요. 뭐 누가 결혼식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누가 공연을 한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그 알고 있는 family meeting 이거는 그렇게 자주 쓰진 않고 이렇게 막 주말마다 가족 모임을 한다라고 쓸 때는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는데 굉장히 진지하고 아주 큰 일이 있고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해결해야 할 아주 큰 문제가 있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가족 모임보다는 약간 가족 소집?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I had a family meeting last weekend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그 상대가 왜? 무슨 일 있었어?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죠. 친구 모임도 마찬가지인데요.
I had a friend meeting 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런 표현 잘 안 쓰기도 하고 약간 뭐 친구와 만나서 사업 같이 해야 될 그런 미팅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친구 모임 있었다고 할 때도 a friend meeting 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쉽게 I met my friends 친구들 만났어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get together 이거를 동사처럼 쓸 수도 있는데요. I got together 그냥 모임이 있었어요.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get together 이게 가장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 문장도 두 번 같이 말해볼게요. I had a family get together. 한 번 더. I had a family get together. 그 다음은 가족 모임을 했어요 라고 말한 다음에 어떤 것을 모여서 했는지 또 쭉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연습해 볼 건데 가족이 다 함께 점심을 만들었어요 라고 할 때 my family 라고 하면 이제 우리 그 가족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그 안에 구성원들도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cooked lunch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고 아니면 cooked 대신에 그냥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거 살려서 made lunch라고도 할 수 있어요. together 아까도 get together 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모임에 관련해서 말할 때 together 이라는 표현 쓸 일이 참 많죠. 우리 같이 말해 볼게요. My family cooked lunch together. 한 번 더. My family cooked lunch together. 저희 엄마가 음식을 준비하셨고 이거 말해 볼 텐데 일단 저희 엄마는 my mom 이라고 하면 되고 엄마라고 할 때 mother 이라는 단어도 있죠. 이거는 조금 더 격식적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처럼 말할 때는 mother 쓰고 그냥 저희 엄마는 처럼 좀 편하게 말할 때는 my mom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준비하다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어떤 동사가 떠오르세요? prepare 이거 떠오르나요? 그런데 이 뒤에 for 이거를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for 이 prepare를 그대로 쓰느냐 아니면 prepare for 이라고 쓰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좀 달라지는데요. 그냥 prepare 이라고 하면 make랑 뜻이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만들었다라고 할 때 for 없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음식을 만들고 준비한 거이기 때문에 my mom prepared 과거형으로 쓸게요. 그리고 그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The food 이렇게 prepare이 그냥 무언가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make 아니면 뭐 create 만들어내다 이런 표현일 때는 for 없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my mom prepared the food라고 해야 맞는데 prepare for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을 위해 준비해요. 그럴 때는 prepare for a trip 이라고 할 거고 또 아니면 뭐 테스트, 뭐 여행 테스트 이런 거 다 이벤트죠. 그때도 prepare for a test. 그리고 뭐 회사 미팅을 준비한다. 거기에서 뭐 발표를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럴 때도 prepare for a meeting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a meeting 이거는 이런 이벤트를 말을 해요. 좀 거창한 거를 말을 하고 진지하고 공식적인 활동인 거죠. 그래서 아까 family meeting 이라고 하지 않고 family get together 이런 표현 쓴다고 했었고 정말 a meeting 같은 그런 이벤트를 준비한다라고 할 땐 prepare for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음식 준비한다 무언가를 내가 재료를 이렇게 제공하듯이 그냥 만들어낸다라고 할 땐 for 없이 써요. 이 문장도 같이 말해볼게요. My mom prepared the food. 한 번 더. My mom prepared the food. 그 다음 오빠와 저에게 생선을 굽게 했어요. 여기서도 좀 배울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앞에 문장 이어지기 때문에 and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 주어는 계속 my mom 이거예요. 여기 이제 my mom 이게 있는데 똑같은 주어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바로 동사를 쓸 거예요. 생선을 굽게 하다 이런 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부모님이 무언가를 하라고 시켰어요. 가족 모임에서 너네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해. 이렇게 뭐뭐 하라고 시켰을 때 쓰는 동사가 바로 기본 동사 have
이거예요. 이거는 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make도 시키다라는 표현이 가능하긴 해요. 뭐뭐 하게 만들다. 그런데 have 이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너무 강제적으로 make 만드는 것보다 하기 싫은데 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좀 잘 말해서 하게 시키는 거죠.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이 데리고가 가지고 이런 뜻이라 have가 됐어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데리고 뭐뭐 하라고 시키는 느낌. 그래서 have를 쓰고요. 이미 시켰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써요. had 시켰어요. 누구랑 누구를? 우리 오빠랑 저를. 그래서 my brother and me. 그리고 뭘 시켰는지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있어요. 생선을 굽다는 grill fish. 여기에 동사를 쓰는데 원래 형태 그대로 써야 돼요. 굽다라는 grill.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오빠랑 저 보고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켰어요 라고 할 땐 My mom had my brother and me study. 그냥 이렇게 동사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치우게 시켰어요. 그럴 때는 clean 아니면 뭐 clean up 이런 동사를 그대로 쓰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 시키다라는 동사를 앞에 have로 쓴다는 거예요. 이 문장도 같이 말해볼게요. And had my brother and me grilled fish. 한 번 더. And had my brother and me grilled fish. 아빠는 김치찌개를 끓이셨어요. 이 문장은 이제 my dad라고 하면 돼요. 이것도 my father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조금 더 격식적이고요. My dad 그리고 끓이셨어요. 이것도 아까처럼 요리하다 그냥 cooked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족 모임하면 막 찌개 뭐 이런 거 국 같은 거 많이 끓여 먹잖아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stew라고 하면 돼요. kimchi stew. 그래서 좀 재료가 많이 들어가게 자글자글 끓이는 우리가 먹는 그런 찌개를 영어로 stew라고 하면 되고 좀 맑은 탕국 같은 거는 soup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두 번 말해볼게요. My dad cooked kimchi stew. 한 번 더. My dad cooked kimchi stew. 마지막으로 점심을 먹으면서 서로의 근황을 따라잡았어요. 이렇게 말해볼 건데 점심을 먹으면서는 뭐뭐 하면서 as we had lunch 라고 하면 돼요. as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뜻이고 약간 기억하기 쉽게 at the same time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at the same time. 그래서 as 저만의 기억법이었고 as we had lunch 우리가 점심을 먹으면서 have 이 기본 동사를 먹다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해봤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모임을 하면 요즘에 뭐 이런 일 있었어요 하고 근황을 서로 따라잡잖아요. 이거를 딱 표현할 수 있는 그 구동사가 있는데 이걸 catch up 이라고 해요. catch up 이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catch up catch 내가 잡는 거예요. up 완전히 따라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된 일들을 완전 따라잡는다. 이렇게 기억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어떤 사람이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나도 같이 가처럼 말할 때 let me catch up 이런 표현도 써요. 우리 같이 가자. let me catch up. 널 따라잡게 해줘. 너무 빨리 가지 마. 그런데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하는 것도 catch up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catch의 과거형 caught up, we caught up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we had lunch, 우리가 먹으면서 we caught up, 대화는 하면서 계속 근황을 따라잡는 이 앞에 문장, 뒤에 있는 문장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접속사 as로 말하고 있고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As we had lunch, we caught up. 한 번 더. As we had lunch, we caught up. 이제 마지막으로 쭉 말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영어로 뭐라고 해요? How was your weekend? 그리고 가족 모임을 했어요 라고 할 때 a family meeting 이렇게 너무 진지한 정말 공식적인 그런 모임처럼 말하지 말고 get together 이 표현 쓰자고 했었죠? I had a family get together.
Our family get together. 이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My family cooked lunch together. 그래서 같이 했다 이런 표현 많이 쓰고 있고 무언가 준비했다라고 말을 할 때 meeting처럼 좀 이벤트, 큰 행사 같은 경우는 prepare for 이라고 하겠지만 그냥 무언가 내가 준비해서 내어줬다, create, 만들어냈다처럼 말을 할 땐 My mom prepared the food처럼 for 없이 그냥 쓰고요. 그리고 뭐 부모님이 시켰어처럼 말을 할 땐 have로 말할 수 있었죠. And had my brother and me grilled fish. had 다음에 사람 누구에게 시켰는지 그리고 무엇을 시켰는지 동사 원래 형태 그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 My dad cooked kimchi stew. 찌개류는 stew라고 하고 탕 같은 거는 soup이라고 하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as we had lunch, we caught up. 동시에 일어난 거 as 기억하시고 근황을 따라잡다, catch up. 이 표현도 꼭 기억하세요. 네, 오늘은 가족 모임에 대해서 영어로 말해봤어요. 오늘 배운 것처럼 원어민들이 실제로 쓰는 표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쉽게 이해하고 쉽게 말하고 싶은 분들은 estele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배울 수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